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 화웨이의 기세가 거칠 게 없습니다. 중국어로 홍몽 하모니 OS에요 컴퓨터 출시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과반수 국가가 5G를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화웨이는 퓨라 X라는 폴더폰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자체 OS 하모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는 5월에는 하모니 OS 시스템이 탑재된 컴퓨터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화웨이는 하이실리콘과 함께 PC 프로세서 기린 X90을 자체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딥시크 AI가 탑재되고 SMIC의 7나노급 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중국의 과학기술은 자주 독립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 프로세서, 컴퓨터, 모바일폰 앱까지 일련의 체인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OS는 애플께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는데 이 OS에서 화웨이 하모니가 기술 봉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폰의 OS는 파생 효과가 엄청납니다. 지금 웬만한 스마트 자동차는 모두 모바일폰과 연동됩니다. 모바일폰의 음성 인식 기능으로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중국에서 스마트카의 경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독일의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벤츠는 대부분 중국산을 사용합니다. 특히 BMW는 90% 이상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화웨이 소프트웨어를 채용해 소위 스마트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합니다.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디지털화된 여러 기능이 이 서플라이 체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는 사실상 중국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대 주주가 중국의 지리자동차, 2대 주주가 베이징 자동차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BMW처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010년에 3G에서 4G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화웨이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각국 정치인에 대해 뇌물공사도 퍼붓습니다. 벨기에의 사법당국은 화웨이가 유럽연합 의원 15명에게 뇌물을 뿌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17개국은 아직 5G 보안 대책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4개국은 중국 자본의 5G를 막을 계획조차 없습니다. 화웨이는 오스트리아 시장의 67%, 불가리아의 65%, 헝가리의 62%, 사이프러스의 100%를 점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기 때문입니다. 뇌물로 구워 삼는 것도 있지만 경쟁력도 있습니다. 5G 부문의 특허도 화웨이가 단연 선두입니다. 화웨이가 12.42%, 퀄컴이 9%, 에릭슨이 6%, 샤오미가 4%, 삼성이 3%를 차지합니다. 화웨이는 R&D도 독보적인 데다 전 세계적 설비 보급 면에서 적수가 없습니다. 고객 서비스 역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갈 때는 같은 중국 업체들과 하나의 함대를 이루어 진출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동남아는 이미 화웨이에 천하입니다.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어 전 세계 시장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장악하고 유럽까지 포위해 먹어 들어가는 전술은 마치 샹춘 빠오웨이 정시,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를 포위한다는 모택동의 방법과도 닮아 있습니다. AI 부문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딥시크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저렴한 개발비에 성능도 좋아 미국의 엔비디아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AI 부문의 연구 논문이나 IP는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을 합친 것을 능가했습니다. 논문 수나 특허는 물론이고 인적 자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 본토의 인재수가 압도적이고 미국의 AI 인력조차 중국계가 대다수입니다. 항저우의 관련 업체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졸자도 그리 선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스탠포드, 하버드 졸업생까지 동경하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AI 업체가 딥시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두도 원신 4.5, 원신 X1을 내놓는데 그 성능이 GPT-4, 딥시크 V3에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이두가 출시한 두 가지 AI 개발비가 딥시크의 4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는 아예 비교 불가합니다. 중국은 이제 EUV를 3분기에 시험 생산해 내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갑니다. EUV는 극자외선 레이저로 회로 기판을 그리는 기구입니다. 중국어로는 꽝크지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노광장비입니다. 저는 중국어 번역이 노광장비라는 한국어보다는 의미 전달이 더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웨이는 7나노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이캐리어, 신카일라라는 정밀 반도체 업체가 5나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봉쇄를 할수록 중국은 더욱 기를 쓰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돈과 자원이 있고 인재가 있으면 기술 개발은 결국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해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목표에 86%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6%면 목표를 달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세운 목표입니다. 당시 리커창은 중국이 단순한 세계 공장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마르코 루비오도 중국이 전기차, 에너지 발전, 조선, 고속철 등 4개 영역에서 글로벌 선두주의를 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루비오가 언급한 영역 외에도 중국은 우주항공, 바이오기술, 선진재료, 로봇과 산업공구, 반도체 등 5개 영역에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의 제조 생산 총가치는 세계의 6%에 불과했고 미국은 25%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생산 총액의 33%, 미국은 15%로 역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이면 중국이 45%까지 상승하고 미국은 11%로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